(2023) 경기도 마을 정책 플랫폼 도민이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게 다양한 상상과 실험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들이 정책 제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을 실험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누구나 셈 모임으로 시작된 도민들의 활동이 경기도민 정책 제안 축제에서 정식으로 제안되어 이를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연구하고 설계하여 공공 서비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335) 모임은 경기도민 3인 이상이면 누구나 복잡한 서류 없이 기본 정보와 모임 목적과 계획을 도민위에 제안한 후 공감을 5개 이상 획득하면 손쉽게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된 사업입니다. 또한 모임이 마친 뒤 도민위에 활동 내용을 제출하면 최대 10만원까지 모임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335) 모임 사업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높아져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내 총 85개 마을 공동체가 신청하였고 그중 공감을 5개 이상 획득한 70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결과보고를 완료한 37개 공동체에 모임비 총 351만 5,1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책 상상 모임은 5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모여 마을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의제로 발굴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상상해보고 정책이나 공공서비스로 제안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라면 누구나 복잡한 서류 없이 기본 정보와 모임 목적, 진행 계획을 도민위에 제안한 후 공감을 10개 이상 획득하면 도민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정책 상상 모임은 총 32개 마을 공동체가 6개월에 걸쳐 신청하였고 그중 11개 공동체의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9개 공동체의 사업비 총 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335 모임과 정책 상상 제안을 진행한 46개 공동체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합니다. (2023년에는) 책을 함께 읽으며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모임이 많이 있었고 인문학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했으며 공동육아와 교육을 진행했던 육아맘들의 모임과 책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창업 아이디어와 정보를 나눴던 청년들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뜨개 봉사 모임을 가졌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 공동체도 많았습니다. 아나바다 장터를 기획하거나 마을 공간과 지역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 공동체들도 있었고 마을에서부터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모임도 많았습니다. (335) 모임은 이웃과의 소통을 넘어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상상하고 제안하는 정책 제안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2023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돌봄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된 것을 정책 상상의 주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슈인 다양한 돌봄과 화합, 환경 등이 정책 상상의 주제로 대거 등장한 한 해였습니다. 남양주의 광릉숲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터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 그 숲을 지나가는 도로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광릉숲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 공동체가 올해 제일 먼저 정책 상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성의 이주민 인권 모임. 외국인 아동이 초중학교
정도의 편입 파악을 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출입국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주민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정책 상상에 지원한 안성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2022년 3355 활동으로 안성 이주민 인권 모임 진행 후 2023년 의제가 선정되어 정책 상상 사업 연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산의 발달장애인 평생계획 수립연구소. 학년기를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은둔 발달장애인이 너무 많다는 거. 또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정책 및 조례 제정을 위해 기존 정책을 조사하고 타지역 선진 사례와 전문가 컨설팅, 포럼 등을 숨가쁘게 진행한 발달장애인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고향의 신나는 문학놀이 연구 모임. 이 고령화 시대에서 스스로 대상자들이 본인 스스로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시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 노인정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 여가 생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노인정 밖 노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상상하며 활동을 진행한 문화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양평의 규약 개정 추진팀.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보는 거죠. 한편 마을규약 개정 과정을 통해 새로 이주한 주민들과 구주민들 간의 이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민주적 운영 제도 개선을 도모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고향의 위지 육아맘. 일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고요. 작년에도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모여 새로운 일자리 및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나선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고향의 공동체가 워킹맘을 위한 정책 상상을 제안했습니다. 워킹맘들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고 논의하여 육아와 함께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육아맘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일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활동하였습니다. 여주의 마을 아이들과 어르신 서로 돌봄. 방과 후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이 절실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나 여주의 마을 활동가들은 아이들과 어르신 서로 돌봄에 대한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모았습니다. 의정부의 중딩도 돌봄이 필요해. 의정부 여자중학교의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원도 집에도 가지 못한 채 학교 안에서 맴도는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에 주목하였습니다. 현재 유아동 위주의 돌봄센터는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돌봄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함께 정책 상상에 나섰습니다. 양주의 대학생 시정 참여를 위한 정책 포럼 제안. 양주시의 대학생들은 관내에 많은 대학생들이 존재함에도 대학생 대상 정책 사업이 적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정책 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3355와 정책 상상, 사업 2개를 관통하는 2023년의 주제는 돌봄과 연대, 공생이었습니다. 당사자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각 연령층의 돌봄과 자립생활이 화두였고, 이를 위해 335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을 찾아보고 만들기 위해 경기도민은 노력했습니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공동체의 이런 활동들이 단절되지 않고 상상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으며 우리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2024년도에도 이어가겠습니다.